새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1세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거의 유일하게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윤석열이라는 정치 양아치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거의 유일한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국민의 힘으로 다시 윤석열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새날 12.29 3.10 25회입니다. 드디어 25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했습니다. 오긴 오네요. 네. 이런 날 드디어 왔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가 다음 주는 한 달 됐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예, 새날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이 없는 세상에서 예, 새날 12.29 3.10 힘차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하지 않는 방송, 잘 때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하는 방송, 그러나 목표 하나만큼 확실한 방송,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윤석열 대진이었습니다. 예,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 동구 미추홀굴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소개하고 인사하죠. 뭐. 아니 뭐 그 이야기합시다. 이번 탄핵 전투에서 야외에서 천막 당사를 지휘하면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부탁합니다.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했어요. 아이고 우리 야장 체질이라 소개를 대충 하면 제가 살을 붙여서 칭찬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만 좀 하세요. 인사만. 아유 뭐 진짜 이런 날이 언제 올까 했는데 드디어 오긴 왔습니다. 저희가 주술 같았던 저희 새날 12.29 3.10 다들 이 제목이 뭘까? 뭐지? 했지만 그죠? 그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마법의 기운을 불어넣어준 우리 새날의 주인장 푸나님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우리 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위대했다.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사실 윤석열이란 괴물을 뽑았던 것도 국민이긴 했지만 또 이 정말 괴물이구나.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해서 끌어내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 저도 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네. 네. 위원장님 파면되고 나니까 머리도 새로 하셨네요. 지금 예쁘게 안 돼가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제정신이 된 것 같아요. 머리도 하시고. 네,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네, 뭐 파면은 뭐 다 알다시피 전 국민의 경사였고요. 그 이전부터 잇따라서 경사가 있어서 전 연달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4월 1일 선고 날짜 지정되기 전까지는 좀 힘들긴 했지만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무죄 그리고 파면이 되기 전날 4월 3일 부산 교육감 선거 네. 4월 2일이었죠. 네, 51%로 부산 교육감 선거 당선 그리고 민주당의 보궐선거 승리 를 함께 느꼈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느꼈던 행복감이 4월 4일 11시에 정말 11시 22분에 맛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불면의 밤을 건너온 이 결과가 파면으로 만들어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한 모든 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근데 궁금한 게 새날 이 방송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저는 제 방송이 잘 안 보여가지고 댓글 보고 싶은데 휴대폰이 좀 이상한가? 안 뜨고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우리 서은숙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이 군사 내란을 일으켰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던 것도 맞습니다.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데요. 여기 현재 재판관들도 재판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들을 설득해서 네가 다수당을 만들지 그랬노. 네가라고 썼어야 네가 만들지 못했으면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가 그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배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너는 국민을 배신했다. 이런 내용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이 승리하는 과정까지 총선 승리가 정말 이 오늘 사태를 낳은 것은 중요한 계기였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잖아요. 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2번이 나오고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어서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매장하는 거. 그것이 성공했으면 아마 이번에 군사 쿠데타도 안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랜 시간 총선 전까지 고생했던 사람이 2년 동안 같이 싸웠던 사람이 서은숙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 공로가 예. 이제 윤석열을 치고. 쌓여서 그런데 정치권은 또 매정한 게 국회의원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만 됐으면 본인이 그동안 기여한 것에 올라타서 아주 잘 나갔을 건데 국회의원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보다는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윤석열 파면으로 다 보상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를 숨은 공로자 이렇게 우리 당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부산 기장군 예, 최태경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별로 크게 자랑할 건 없고 부산 기장군이 부산에서 가장 큽니다. 부산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의 지역위원장이고요. 이렇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서원숙, 남영희 두 분 위원장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최태경 위원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장이 부산이 제일 큰데 부산이 제일 외곽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집회를 거의 한 3달 동안 서면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제일 오기 힘든 지역이 기장군이에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몸뚱이만한 피켓을 들고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피켓으로 싸워주신 우리 최태경 위원장. 그래서 최태경 위원장이 오면 출석 체크가 다 되는 거지. 이 사람 피켓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정말 몸으로 부산에서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칭찬 이제 듣고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마저 스스로 또 셀프 칭찬을 하나 하자면 지난 정말 부산 민주당이 지난 총선이 한이 많았습니다. 평균 4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대 부산 선거에서 최고 득표를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 합쳐서 45%를 처음으로 넘겼는데 지역구 18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기도 참 힘든데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국회의원들을 제외하면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7.7%를 받았는데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인지 우리 당대표님이 저를 총선 직후에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성실하게 대변인을 하면 되는데 제가 사퇴하고 부산 시당위원장 나가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제가 부산 시당위원장 출마한 것 자체가 부산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민의힘을 극복하는 과정. 그렇죠. 그게 꼭 기여하고 그 일을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했었고요. 이제 남은 2달 뒤에 이제 부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부산 민주당 최고 이제 기록을 한번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싸워 나갈 생각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년도 안 돼서 부산 지방선거가 있겠죠. 그죠? 그때는 완전히 부산이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지역이 아니라 민주당이 양분하는 지역 또는 민주당이 더 앞서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3명 원외 지역위원장 이 지역이 이번 대선에서는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최소 2, 3%, 3, 4% 이상 저희가 득표를 더 높이면 그것보다 더한 보람이 어디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진짜 맹활약할 거라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짐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들께 특히 이제 뭐 다른 그 재선거는 또 정당 선거였기 네.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 총결집에서 거제에서 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애써주셨는데 교육감 선거는 이게 정당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특히나 보수 쪽의 후보가 보수 후보가 아니었죠. 거의 극우 그 정승윤 후보가 그 난리를
피우는 소년보나 뭐 전환기라고 손잡고 불자협회 뭐 회장인데 기독교 소년보 기도를 목사와 함께 전환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이 와중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우리 김석준 교육감을 당선시켜 주시는데 특히 새날이 그 중심을 잡아서 큰 역할을 했죠. 네,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푸나님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두분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 되게 써주셨죠. 네. 특히나 제가 서은수 서은수 위원장님 칭찬할 때 그 중요한 걸 빠뜨렸네 진짜. 본인도 간단하게 이야기. 그러니까 부족해놓으니까 다시 이야기하셨다. 요거 부산시 교육감 승리. 네. 이 합법적으로 우리 정당인들은 법적으로 참여를 못 하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제일 처음부터 고생한 분이 서은숙 우리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우리 부산 진보교육감 51%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대선까지 네. 예,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기쁜 인사다 정말. 네. 저기 이제 우리 정해준 주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속 시원하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죠. 안 했죠. 사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뉴스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대통령 선거다. 와, 도대체 아무리 우기는 걸 좋아해도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언했고요. 그리고 지금 개헌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기색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국민인데 윤석열은 지금 언제 간제에서 나간다는 말도 아직 안 했죠. 아니, 이 사람 이 양아치는요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쪽을 위해서 뭐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지지층을 위해서 정말 뭐 그동안 대통령을 했던 것이 영광이었고 나를 지지해 준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뭐 잠시 내가 맞아요.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쪽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이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집단적으로 제정신 아닌 게 간저에 파면 결정이 나고 헌재파 결정이 나고 간저에 또 그 양아치가 부른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갔더라고요. 갔죠. 아, 그러니까 부르는 놈이나 가는 사람이나 아니 근데 우리 문영배 재판관께서 그날 선고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주문을 하시기 전에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 파면 선고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는 그 시간 이후에 윤석열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1시 22분 이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다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형사소추에 관한 특권까지 다 없어지고요. 관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1시 22분 이후에도 관저라는 곳에 앉아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때부터 헌법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끝날 때까지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경원 불러들여 지도부 불러들여 나경원 보고 네가 고생했다. 네가 다음에 대선 나가가지고 그래 잘해봐라. 지도부들 불러가지고 당이 대선에 이겨라. 고생했다. 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집부터 빨리 비우세요. 그러니까 태거 이야기만부터 먼저 이제 정리합시다.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계속 안 나가고 있다. 난 짐 아직도 싸고 있다. 원래 윤석열이 체포동의안 또 계속 버티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과태료 물어야 된다고 봐요. 과태료. 그 이제 벌금인데 사실은 한덕수가 나가라고 강제 집행, 행정 집행해야 되는 거죠. 예전 우리 돌이켜 보세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우라고 할 때. 밤 12시까지 땡해서 나가겠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호텔방 기계화하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몰았고요. 또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할 때 어땠습니까? 거기 1000명 이상이 이전을 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4일? 만 4일도 해주지 않았던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지금 뭐 그 아크로 비슷한가요?
그 원래 자택으로 돌아가자니 경호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지금 꿈쩍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밥 주고 의식주 제공해 주는 곳으로 가면 말씀하신 되는데. 대로 이제 지금 하루하루를 아까 그 말씀하신 대통령 파면 이후로 정확하게 시간 딱 시간으로 매겨서 저는 계산해야 돼요. 그 한남동 근처에 그 평소에 비슷한 그 월세 가격을 따져서 일별로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 가격을 대충 올려놓은 분이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되는 분. 한 100평 이상 되는 곳이 계산했네. 월세가 5천만 한 달에 원 5천만 원. 되거든요. 한 달에 5천만 원. 근데 여기는 그것보다 몇 배 더 넓은 곳이니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상상에 맡기고요. 꼭 물려야 됩니다. 근데 참 윤석열 이 양아치는 참 품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는 잔인하고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이 습성이 배인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은 무슨 파면당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제 임기가 지나서 나가는데 자기 취임식에 참여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더 청와대에 있을 필요가 있었고 몇 시간이라도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석열 지는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빨리 튀어줘야 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도 빨리 나가라고 억수로 닥달하고 뭐 그때 불도 끈다 해서 그랬죠 아마. 단수면 아니 그런데 반전한다고 이게 생각했어요. 파면 선고 나오기 전에 파면 선고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A안 B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준비해야죠. 최소한 이 사람이 3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을 보좌했던 사람이라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렇게 일한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해왔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최소한 이사할 곳, 옮길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계속 그런 얘기 나왔죠. 김성훈이 경호팀에게 준비 못하게 하고 어떤 준비도 못하게 하고 밑에 사람들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준비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부터가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뒤에도 파면되고 난 뒤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박정희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난 뒤에 56시간 만에 사흘 만에 퇴거했죠. 나왔죠.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박근혜 우리가 됐어. 우리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박근혜.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부터 뭐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기본 매너는 지키는데 그렇지. 그때 그러고 자기가 이사갈 곳을 정리해야 되니까 말미를 조금 달라는 양해까지 구했습니다. 그게 56시간이었어. 내가 살면서 내가 박근혜 욕을 너무 많이 했거든. 윤석열에 비해서 보니까 좀 미안해.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 1년 동안 계속 욕해야지 공평한 것 같아. 박근혜는 진짜 욕 많이 했는데 윤석열 옆에 세워놓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너무 욕했나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아니, 저는 취임 초기부터 애초에 그 당선 날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본인이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왕을 누가 함부로 건드려 뭐 계속 그 마인드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박근혜는 실제로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왕이었으니까 그런 한상에 빠진다 하지만 이 양반은 왜 이렇지 도대체. 주술의 힘?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법이 상식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뭐 72시간, 48시간 내에 관저를 비워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파면되고 나면 대부분 그곳을 비우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따로 그런 명문을 두지 그렇죠. 않아도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법이 더 촘촘해져야 촘촘해져야 돼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면 파면되면 48시간 이내에 관저를 비워야 된다. 이런 규정을 넣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법을 무기로 수많은 사람의 숨통을 조아서 자살하게 하고 죽게 하고 정말 못할 짓을 자행했던 윤석열이가 자기는 법을 정말 우습게 본다는 거 참 윤석열 그러니까 진짜, 구수를 했던 진짜 거지.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도대체 구수하는 동안에 법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시험은 어떻게 통과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김건희 윤석열 수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아니 집도 안 비워지고 있는
그 대통령실에서 퇴장도 아직 못 시킨 놈을 어떻게 수사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내보내놓고 대통령이 아닌 신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구속해야죠. 참. 재구속해. 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4월 14일부터 이제 재판 뭐 공판 다시 들어가고 수사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 내란죄 관련한 것도 되지만 직권남용에 대한 예. 건 이미 수사가 다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기소를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심우정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 있어요. 네. 그리고 불소추에 대한 건 뭐 이미 다 되어 있으니 김건희도 동시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주가 조작에 관계돼 있는 확심 그 항소심도 다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9명 이상의 그 해당 인사들이 다 실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이 수십 번 언급된 것이 김건희와 또 그 엄마의 최은순 씨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채 양명주 공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공이 뭐냐 너무나 명확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해서 이제 뭐 검찰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발 빠르게 뛰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중론 아닙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날 4월 4일 11시에 우리 국민들이 동시에 다 환호했잖아요. 사실 4월 4일 11시 이후에 세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길거리를 다니는데 다 맑아. 그날따라 햇살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이 11시 22분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른지를 모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게 무너진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 광장에서 외친 국민들이 그날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다 지역별로 뭐 다 이제 탄핵 축하 집회를 했잖아요. 내란 잔당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란 속에 하나만 탄핵이 된 것이지 여전히 내란 공범들이 남아있고 내란 정당이 건재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런 상태이고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그 김건희, 최은순 다 민간인이에요. 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는 민간인에 준하는 구속수사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국회에서 저는 더 이상 이 특검법,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공천 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압박해야지 검찰이 이 수사를 저는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두 분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정도는 필수적으로 이 워낙 복잡하고 수많은 사건이 엮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야 제대로 수사는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당장 통과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가 검사만 임명하면 되는데 배째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헌법을 어기고 있죠. 예, 한덕수, 최상목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수동적으로 촉구하고 상설특검 검사 임명해라 촉구하고 국민의힘에서 8개 가지고 뭐 부족한 8개 가지고 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국민의힘 동참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수처가 앞장서야 됩니다.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치고 들어가면 검찰 내에서도 이제 끈떨어진 심우정 그주 친윤 검사들만 보고 있지 않을 검사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양심적인 검사들도 나서서 치고 나가고 또 경찰도 직권남용 관련된 걸로 치고 나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새 정부에서 떳떳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이 이제 정의를 시현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사에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특검도 특검은 사실 정 안 되면 새 정부에서 해야죠. 아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60일이긴 있고 한데. 사실 지금 이제 한덕수가 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지금 엄청난 헌법을 지금 유린하고 있죠. 그렇죠. 마흔역 아직까지도 임명한다는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우리 오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의원실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마흔역 임명하라는 당연하죠. 요구부터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왜 마흔역 임명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최상목 우리나라 망하라고 하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이 최상목을 그냥 이대로 두고 본단 말이에요. 경제수장으로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보다 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순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상목부터 네. 탄핵이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발의돼 있죠. 최상목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상목은 100번 양보해서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불안한 일부의 시선을 감안하더라도 최상목은 탄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상목을 탄핵시키고 난 이후에 어차피 발의도 지금 한덕수 탄핵 발의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돼 있죠. 최상목 탄핵은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됩니다. 한덕수를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물어야죠. 그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수타진을 위해서 한덕수의 정신 차릴 건지 계속 내란 수계에 대응을 할 건지 응수타진을 듣기 위해서라도 최상목은 잘라야 됩니다. 당연히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목 자르고 일단 한덕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의 원내에서 움직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국민의힘의 지난번 계엄 때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들 거의 1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탄핵에 또 찬성했던 12명 정도 되나요? 예, 예. 하여튼 그 사람들과 지금 말도 안 되는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의원을 분리시켜서 이 법안들에 대한 압박을 같이 함께 맞아요. 공세를 취해야 되는 맞습니다.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이번 이제 파면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뭐 그 대선 일자도 공표도 안 하고 또 끌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할 때 그랬잖아요. 바로 눕는다. 그 뱀장어 기름장어 같이 그 대세에 거르지 않는 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한 것처럼 검찰도 바로 또 공세 수위나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지금 같은 그 입장에 있어서 또 완전히 힘의 그 권력의 향방에 따라 완전히 바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원내에서 그 분리하는 작업 그리고 맞습니다. 정치력을 좀 보여주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영희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그게 정치력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때 계엄 이제 투표에 참여했던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했던 실제로 분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들하고 스스로 분리하는 작업들을 난리잖아요, 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조금 희망적인 일이 생겼어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5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우리 다 아는 거고 심한 박스권. 상대 득표가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상대 주자들하고 이렇게 네. 가상 매칭을 붙여봤을 때 사실은 얼마 전에는 김문수가 앞섰지. 많이 앞섰어요. 네. 김문수가 저쪽에는 탁월한 완탑이고 그 밑에는 좀 떨어지는데 어제 결과를 보니까 이제 비슷해졌더라고요. 어제 다 고만고만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앞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거의 못 비슷해요. 앞서는 거지. 주저앉았죠, 지금. 앞서봤자 0.5, 1 네. 앞서고 홍준표도 거의 비슷해지고 네. 그러면서 김문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성 탄핵 반대론자들의 지지가 엷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아마 그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그 여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기억하세요? 그 파면 이후에 극우 뭐 그 난동 세력들의 유튜브나 댓글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깨끗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다 숨기고 그게 있어요. 저조해지고 뭐 그러니까 다 그 숨기고 시청률도 있고. 저조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돈줄이 이게 끊어졌다는 인용되고 얘기도 하잖아요. 인용되고 나면 난리가 날 거라고 전혀 생각했는데 그렇죠. 평온하지 않습니다. 너무 평온해요. 역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죠. 현재 판결에 다 승복하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들도 일정 끝난 부분 거죠. 거품이었을 수 있다는 끝난 거죠.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가상 대결 그게 드러난 보고 거죠. 김문수가 후보 되기가 오히려 쉽지 않겠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미 홍준표하고는 동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시민 작가도 자기는 김문수가 워낙 앞서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와 홍준표의 대결이 될 거다. 그런데 사실 김문수와 홍준표의 정치적 내공은 차이가 많거든요. 홍준표가 앞섬에도 불구하고 극우 내란 세력들이 싹 다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밀었던 그 여론조사가 10% 이상 이기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 양강은 차지할 거라 봤는데 어제 보니까 김문수가 다른 두세 명하고 비슷해졌어요 이미. 거품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이 낙점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낙점하는 사람 감사하지 누구? 않습니까? 김건희? 아니. 그런데 이를 더 저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은 김문수가 윤석열 쪽에서 낙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아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을 흘린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 여전히 윤석열의 원픽은 저 김문수라 봐야 돼요. 정광훈의 원픽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강하고 윤석열하고 한 덩어리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산이 있다. 국민의힘을 끼고도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저 국민의힘 18명 12명 우리가 함께 했던 분들에게 이미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다. 이건 심판받아야 되거든. 사실은 위원정당은 해상될 정당이다. 그런 것을 주입하면서 옳은 이야기니까 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그분들이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같으면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적이고. 네. 예. 하여튼 요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이 뻔뻔한 거는. 근데 나는 또 놀라우는 게 윤석열은 그래. 원래 우리가 희대의 검찰 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뭐 원래 그런 놈인데 아니 나는 약간은 이제 탄핵이 확정되고 나면 변할 거라 생각했거든. 건성동, 건영세. 근데 이런 사람 변함이 없어요. 아직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뻔뻔한 내란 정당 국민의힘. 건영세, 건영동 체계로 거기서 가겠다고 자기들 지금 당내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때 다른 말 한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미추홀의 윤상현이라고요. 예. 윤상현 의원이 얼굴을 바꿔야지 대표 얼굴을 바꿔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결국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박수로 추인된 거 아니에요? 재승이 됐죠. 그대로 가기로. 아니 윤상현은 지금 뭐 정광훈한테 그동안 고개 숙이고 했던 그런 공로를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공로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아닙니다. 여당 아닙니다. 예, 이제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습관적으로 국민의힘이 뭐 여당, 우리가 야당 이렇게 얘기할 필요. 우리가 제1당. 일단 예,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은 2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일단 그 이야기 사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탄핵,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은 아웃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그때는 근데 아직 현재 재판은 남았기 때문에 희망은 있을 텐데 한동훈을 아웃시켰잖아요. 전열을 완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좀 건영세 건성동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완전 파면돼서 집에 가게 됐잖아요. 그럼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왜 자기들 의총에서 건영세 건성동을 물러나라고 안 합니까? 아니 이 쌍권총을 세우는 것도 웃기고 이해가 안 돼요. 상벌 징계가 형평성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쌍권총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총장에서 나왔던 말들이 정말 말의 대잔치예요. 우리가 3일장 치렀으면 됐지.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3일장 치르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3일장을 뭘 우리 치렀냐고 최태경 도대체. 위원장이 최 위원장이 3일장 치르고 오셨지. 잘 보내고 오셨는데요. 어따 대고 그다음에 지금 3일장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등 이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얘기를 하면서 김상욱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나가라. 비난과 왜 네가 철철 울고 다니냐 공개적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당은 구제불능의 정당이고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번에 그 구로구청장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문제 있어가지고 구청장 후보 안 냈잖아요. 그래서 정강훈 당에서 2등 했잖아요. 국민의힘 이번에 대선 후보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지경이면. 예. 응? 일단 저기 그래서 큰 변개가 있으면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는데 그 룰도 이제 깨고요. 깼다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지만 또 갑자기 하나 이렇게 재밌냐, 국힘? 아니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거 이거예요. 자기들 어쨌든 정치적 배팅을 탄핵이 되지 않는 거 헌재에서 기각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부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응. 일시단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라고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데모하게 하고 자기 의원들 우리가 분열 안 되면 이길 수 있다 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싸웠잖아요. 근데 실패하고
김상욱 말대로 탄핵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작전이 잘못됐다. 최소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우리 노선이 무리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것이 좀 무리한 노선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선상으로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죠.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김상욱 같은 사람은 우리 보수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란 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새롭게 재탄생하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국민의힘 때리잡자 한 게 아니에요. 김상욱 의원이. 그러면 사실 노선상 김상욱 말이 맞았다고 증명된 건데 오히려 김상욱을 또 구박해요. 바른 말 했던 사람은.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이죠. 국민의힘 중에 혼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 그 얘기도 나왔대요. 지도부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켰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말대로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쌍권총에게 그대로 준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정신을 못 아무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있고 지금은 아무도 이 곤란한 시기에 내가 총대를 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일정 부분 30% 되지 않는 완전히 극우 쪽에 찬성하는 세력들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합리적이고 뭐 헌재의 그 뜻과 같은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명구스럽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할 게 없는 거죠. 본인들도. 윤석열과 손을 계속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손을 떼고 가야 되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죠. 결정문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그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박근혜 때 국민의힘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냐고 진짜 욕했거든요. 그때도 권성동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박근혜 때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상에 가까웠어요. 약간 사람이었어요. 아니 박근혜 통치를 반성해야 된다. 그렇지. 맞습니다. 사람도 상당수 합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반분돼서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내가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시 국민의힘 정도의 성찰이라도 한다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지금은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그 잘하는 절도 안 해. 지금 또 하나 있죠. 우리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죄 그 뭐 검찰 캐비넷에 얽혀 있는 뭐 제가 볼 땐 다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이 누구도 거기서 쉽게 풀려날 수 있거나 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두가 흠결이 있으면서 이것이 크게 두드러졌을 때 여기 단결한 이 단일 대오를 벗어나는 순간 검찰에 의해서도 우리가 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국민에 의해서 잡힐 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지금은 똘똘 뭉쳐서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는 순간 다 같이 죽는다. 누가 죽어도 죽는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경으로 예, 묶여 있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는 그동안 윤석열의 파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선 주자들만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주자들도 누구 하나 홍준표. 이 범죄 사실에 의해서 이 의혹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김문수, 거기다가 나경원도 출마한대요. 나경원까지 이런 사람들만 지금 마치 파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씨 났더만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는 오늘부로 이제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서울로 갑니다. 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어서 헌재에서 최종 파면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대통령을 일관되게 계속 옹호하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봐야 될 정당이고 우리는 지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그 자기 당의 기책 사유로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안 되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박찬대 우리 원내대표 조만간 이제 대표 직무대행이 되시겠죠. 네, 우리 그 박찬대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후보 내면 안 된다. 이건 대통령 보궐선거가 될 텐데 4,949억 원의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의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얼마 전에 국민들이 별로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보니 불출마 선언을 가감하게 했어요 어제.
어쨌든 과감하게. 가감을 불출마선 했는데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는데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있잖아요. 불출마 선언하기 참 좋을 때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나는 일국을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춘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나는 이번에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할 만한데 이 내란 정당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죠.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없다니. 그 사람이 누구죠? 한번 소개해 보시죠. 일단 저 홍준표가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이제 상경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25번째 이사를 한다죠. 네, 그다음에 오세훈이 자기는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경선에 뛰어들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가 그 높은 지지율의 꿈을 잊지 못하고 지금 대선 출마를 하고 있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나경원이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뒤에 1시간 차를 마시고 나오더니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나경원은 당 대표를 노리는 줄 알았는데 대선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뭐 다 뛰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출마를 하겠다는 쉬지 않는 우리 안철수 의원 러닝을 해서 너무 체력이 좋아요. 직업이 대선 출마자예요. 안철수 의원께서도 출마를 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네, 거기다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대구 경북 난리가 났어요. 단체장들이 전부 다 이제 전부 내려놓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불 수습도 제대로 다 못하신 분들이 잔불 끄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불을 일으키러 오겠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단죄해야 될 때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후과가 지금 이런 일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이 권력 지도층 뭐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은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고 불법 행위를 했어도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힘을 더 길러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갈 거야라고 하는 이 욕심이 일정 부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가서 100% 질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판국에 출마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의도가 대권에 지더라도 다음에 당권이나 지방선거를 계속 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검찰의 캐비넷 이런 것들의 자기를 지키겠다는 그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반민특위도 해산됐고 제대로 친일 청산 못했던 그 역사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 지금 이번에 이 난동을 피웠던 세력을 저희가 매국 좀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란범들을 정말 단죄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수면 위에 올라온 이 내란 세력들 너무 이번에 처벌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처단할 수 있는 근거를 헌재가 마련해 줬어요. 네. 헌재의 그 판결문 안에 윤석열이 한 짓은 전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짓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헌재의 판결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내란 동조가 된다라는 것을 헌재가 다 밝혀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그 생각이 나요. 저는 파면한 직후에 파면이 선고된 직후에 되게 순간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기뻤지만 조금 한 10분 뒤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참 위대하다. 본인들이 한 실수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수준 낮은 어떤 후진국의 국민이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뽑아놓고 나면 그 뒤에는 그 독재에 굴복하고 지배 당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우리 국민은 그것도 아주 멋지게 이겨내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멋지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요. 윤석열은 앞으로는 안 태어날까 이런 인간이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대한민국은 여전히 윤석열 같은 종자가 출몰 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 친일 반공, 맞습니다. 거구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윤석열 같은 종자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 자체가 보수 이념이 아니고 친일 반공 거구 정당이고 그리고 검찰 권력이 가다하게 이들이 손잡고 있는 동맹세력인 검찰 권력이 가다하고 언론이 또 국민들의 엄청나게 이해하고 있죠. 언론이 수고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 거대 극우 동맹은 아직까지 여전히 강고하다. 지금 일시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는 걸 막지 못하더라도 집권 이후에는 또 이 동맹은 가동될 네.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 강고한 동맹 장치를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비슷한 인간 이제 안 보일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 신청 뭐 이런 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국민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아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네. 대선이 무엇보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세력이냐 반헌법 그렇죠. 세력이냐 반헌법 세력이냐. 이 구도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원 정당 해산 싸움은 이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보수 중도 보수 슬퍼하면서도 많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아니다. 기형화된 정당이다. 네. 그거 알려나가는데 이원 정당 해산 청구하면서도 실제로 해산해봤자 이것들 다른 정당 이름 바꿔 또 만들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용적인 문제보다는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다는 거 간주의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 당에서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출마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 출마 선언 아니잖아요. 어떻게 왜 당연히 출마한다 생각하는데? 50% 박스권이라 고심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임기를 2년 10개월로 줄이려 하는데. 아이고야. 내 같으면 마 요번에 한번 쉬고 다음에 쉬고 4년 중임 되면 이쪽으로 팔려.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 결심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결심을 하셨겠죠. 내일 정도로 예상되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 일정이 공고가 되면 그때 이제 급하게 결심을 하시고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6월 3일 정도로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통과가 돼야 저희가 안심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덕수야. 아유 네. 참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가 없습니다. 아유 참. 참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이 출마할까 벌써 말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2년 10개월로 임기를 좀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보면 김동연 지사 3년 임기 축소하자는 말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을 임기를 3년만 하자는데 정확하게는 자기도 민망하니까 3년이라 썼지만 정확하게 3년도 안 됩니다. 6월 달에 선거하면 2년 10개월 됩니다. 참 재밌네요. 총선하고 같이 하면.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2028년. 그러니까 총선하고 다음 대통령 같이 뽑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2년 10개월만 해먹고 이거는 이제 이번엔 자기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 이게 그 다음에 자기는 4년 중임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참 미치겠어 정말. 계속 87년 체제 6공화국 헌법에서 이제 7공화국으로 나가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뭐 대선 있을 때마다 나온 얘기고 국민들한테 그런 바람 열망 저도 개헌 일정 부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왜 모든 우리 헌법 이번에 헌법 전문제 읽어주신 우리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목소리를 통해서 또 들었지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우리 헌법 너무 훌륭하다. 그렇죠. 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놈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헌법은 너무나 잘 되어 있었구나. 우리 국가가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포인트로 해서 이번 다음 21대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임기 단축을 놓고 개헌을 한다? 그 동의해 줄 국민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체는 우리 국민이어야 되잖아요. 개헌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의도에 몇몇 대선 주자건 뭐 국회의장이건 또 뭐 관련돼 있는 의원 출신이든 여의도에서 꽁냥꽁냥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바꾸는 걸 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임기를 왜 하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잘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꼭 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남영희 위원장도 말하다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선 주자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개헌 이야기 하려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대선 주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개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를 이야기하다 보면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김두관도 그렇고 저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은 김경수도 그렇고 김경수가 모두 개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표만 걸어놓고 이재명한테 2년 10개월, 2년 10개월 당신은 하시오. 그다음에 우리는 4년 중임제에서 그때는 우리가
2년 동안 2년이 10개월 준비해서 우리가 해먹겠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 윤석열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가 싶어요. 저는 물론 이 헌법 개정의 내용에 이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나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헌법을 개정해야 될 내용들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네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것도 그럼 왜 겨우 이제 한 60일 정도 남은 대선을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을 급하게 국민들 속에 공감대나 이런 것 합의나 논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윤석열 정권만 아니었으면 이번 정권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들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짜증나는 건 무슨 잔치집에서 장송고 가는 것도 아니고 헌재 판결 나서 이제 국민들이 마음을 달래고 있는 숨통이 튀어서 꽃 구경하고 있는 일요일 날 의원식이 느닷없이 자기가 무슨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아, 진짜 저는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잠시도 쉬지 않게.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 충심이나 단심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국민들이 꽃 구경하고 있는 이 시간에 느닷없이 개헌론을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동조하는 대선 주자들의 꼼수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은 10분 동안은 개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출마 결심은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예, 시간 좀 더 줍시다. 예, 10분 동안 개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원식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등이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서 국회의장이 압도적인 권력 서열 1등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또 일요일 날 국민들 쉬고 있는데 또 일과 시간도 아니고 일요일 날 개헌론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오늘까지도 개헌으로 떠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뭐 이렇게 앞으로 봅시다. 아니 우리 뭐 너무 진지하게 전공법으로만 이야기하자. 우원식 의장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 이 참 개인적으로 저도 한때 친했는데 이제는 친하다 하면 안 되겠다. 담장 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 왜 또 우리 계엄 해제 의사봉 두드릴 때 그 침착함과 나라를 구하신 모습에 다들 막 엄청난 칭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나도 뿅? 뭐 이런 게 또 슬쩍 강경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정치인들이 정치 일정을 전부 다 자기 인생 일정에 맞추고 있어요. 아니 내가 출마해야 된다고 법을 바꿀 수 있거나 내가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쌓아놓은 신뢰의 포인트가 저는 포인트는 쌓기는 쉽지만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나도 그분과 예전에 이렇게 지나간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주 한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가 차고 마음이 아픈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명 또 권성동 권영세 포함해서 민주당 대권 주자 모두가 우원식을 찬양하면서 그 개헌론에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뒷정리를 어떻게 하실지 저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근데 뒷정리가 안 되거든요. 오늘 입장문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양당이 저는 소개해 보세요. 그 대충 퉁치는 이야기입니다. 양당이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보다는 이 내란 종식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드맵을 얘기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이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가장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랬죠. 개헌에 대해서 늘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얘기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개헌 방지에 관한 부분 그리고 5.18 정신 헌법 수록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대선 때 같이 하게 되면 사전투표할 때 할 수가 없다. 있고 그다음 전체 본투표가 있는데 이거 나눠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쉽게 있어서 말해서 대통령 사전투표 때는 국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투표율 뭐 할수 없다. 50%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걸 일주일 내에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처럼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이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 지금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는 개헌에 대한 얘기를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우원식 이해가 안 돼요. 입장문은 아주 짧은 내용으로 추상화시켜서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개헌은 양당이 합의한 만큼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을 다시 양당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는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야당 지지층 야당이라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이 거의 99% 압도적으로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빼기를 이미 한 것 같고요. 최태우 위원장님이 좀 가깝게 느끼셔서 좋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완전히 접진 않으신 것 같았고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접었다고 말하면 채통이 깎이니까. 그렇지. 가오가 죽으니까 자기 정치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까지만 개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자 우리도.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맞아요. 프레임에 빠지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자마자 우리 당내 여러 주자들도 동의한다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이 내란 정당이 빠져나가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일을 논의하자,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면죄부를 왜 우원식 의장이 면죄부를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방도 안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 대부분 의견 통일이 되었고 내용도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정말 우리 민주당 비명 대권 주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자기들 같으면 이 부분부터 적용하게 하자. 네. 우리 이재명 탄압하려고 그런 거 아니다. 이재명 짧게 해먹게 하고 우리 길게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진정성을 믿어달라 하면서 최소한 그 제안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제안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하겠지만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은 뭐냐면 이재명은 이전 10개월만 해먹어라. 그다음에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밥그릇에 집착하는 욕심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이번에 역사에 남는 이미 담 넘으면서 역사를 넘었는데 왜 더 욕심을 내는지 다른 담을 넘으셨어요. 그 담을 넘으면서 마음이 또 보이지 않는 담을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내란 군사 쿠데타 일으킨 것은요.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헌법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헌법을 배신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누렸습니까? 검찰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청와대에 수색당하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서 거의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웃기냐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욕을 해요. 자기들은 제왕적 대통령을 지금 가지고 보유해서 이 난리가 난 이후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 제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면죄부라니까요.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군사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거였죠. 자기들 논리는. 말도 안 그게 아니고 재왕이 한 건데. 윤석열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헌론은 방금 우리 서은숙 그 위원장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 기본권 신장부터 해가지고 고쳐야 될 게 좀 있어요. 변화된 시대만. 근데 그거는 절대 60일 만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걸 고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개헌론 이야기하는 사람 4년 중임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총선하고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권력과 네. 국회 권력은 가장 서로 견제되는 권력인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민심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동시에 하는 게 민주적 원리상도 옳지 않다고 합니다. 전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죠. 대통령 오히려 선거는 같이 오히려 하면 같이 해야죠.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중에 네.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반드시 공약으로 네네. 그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잔불 정리하고 너무 그 깝치지 마세요. 그래서 네.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게 효율성에 다시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선하고 묶어가지고 하자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밥그릇 이재명을 3년 또 못하게 하고 싶은 참 이것이 크다는 거. 다 50% 박스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돌파시켜야 돼요. 그것을 알고 감시해야 됩니다. 예, 오늘 어쨌든 벌써 목소리에 힘이 오늘 들어간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게 한 시간이 지나갔네. 얼굴이 화사해졌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공기가 달라. 나이가 막 수명이 느는 것 같고 막 몸이 컨디션이 좋아진다. 자, 윤석열 없는 시대 좋은 대통령을 우리 힘을 합쳐서 만듭시다. 네. 새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